아유, 안녕하세요. 저도 오래간만에 뵀네요. 그래서 이제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강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제 우리 강사님은 제가 이제 어떤 지인을,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동성애자 부모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학교를 많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찾아오고 그러는데, 한 부모가 5년, 햇수로 5년 전이네요. 찾아왔어요. 멀리 타 지역에서. 그래서 저하고 같이 부부가 온다니까 저하고 같이 가서 알게 돼가지고, 그분을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같이 늘 이렇게 들어주고 그러거든요. 전화하면 한 2시간 해요. 최소한. 그렇게 하면서 같이 울고 막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누구한테도 발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한테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이 너무 멀어서 한 분을, 기도하신 분을 붙여줘서 저희 3명이 늘 자주 만났어요. 그 지역에 가서 만나고 그런 중에 이제 그분이 아들이 이제 동성애자라는 커밍아웃을 했을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만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끄집어낼까. 그러다가 이제 모든 과정 거치다가 저희 남편에 왔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또 다 연결해 주다가 이제 정말 동성애자 부모 모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사자 모임, 저쪽은 그 모임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우리 쪽은 부모들이 오픈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단체에서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부모 모임을. 거기에 우리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이제 그분하고 통화하는데 제가 목사님을 못 뵀는데 정말 이게 이 감동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단단하게 건강에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분 없다고. 파고 파도 사례가 많고 나오고 너무 귀한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목사님이 쓴 책도 읽고 사도 뵙고 싶었는데 올 봄에 뵀죠. 네네. 올 봄에 또 그런 모임이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는데 가서 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정말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강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두막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고 계셔서 수요일에서 하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바실즈 중복 회복센터 대표시고 익명의 성중독자 비저자 본인이 앞으로 아마 다 나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망교도소 중도 정규 강사님이시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많이 부르시고 쓰임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연이 돼서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관계를 갖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하는데 하고 중간에 쉬고, 그래서 편안하게 가족처럼 해서 목사님이 모든 것들 더 설명해 주시고 하실 것입니다. 자, 환영하는 박수를. 반갑습니다. 저 안대민 대표기도 하고요, 목사기도 하고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궁금했어요, 오면서. 어떤 게 궁금했냐면 누구실까? 어떤 분들이 오실까? 왜냐? 아마 사모님과 이제 교제하고 지내시고 이제 단체 안에 속해 있던 대부분 주일날 교회를 다니실 것 같은데,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뭔가를 이렇게 들으러 오겠다라는, 이분들이 이 대단한 특심과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누구실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제 오두막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데, 이제 작은 개척교회고요. 그리고 바실즈 중독 회복센터 센터 아직 참석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참석 안 하고. 녹화로. 네네. 그래서 하고 있고, 그리고 회복 공동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운영할까 제가 좀 오면서 고민했는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규모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은 PPT 말고 그냥 얘기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왜 화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TV까지 망가뜨리라고 하신 기도한 건 아닌데 TV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감사하게 진짜 제가 오늘 대화하면서 나누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냐면 저도 이제 많은 강의들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많은 것들 이렇게 들으면은 들을 땐 좋은데 잘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돌아서면 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그런 감이 있는데 오늘은 서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얘기하겠지만 저는 약간 방향을 잡고 정리를 해드리고 핵심을 짚어드리는 거로 하고 이제 선생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좀 이렇게 생각날 때 한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거 뭐 거르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또 길어지면 제가 또 이렇게 줄이고 또 더 늘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중독이거든요. 중독인데 좀 어떠세요? 이게 중독이라는 단어를 강의의 제목을 알고 오셨나요? 예. 그래서 다행이네요. 알고 오셔서 근데 이제 중독 딱 하면은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으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선생님들 이제 좀 듣고 싶은데 이제 다 저 보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우리 한 2분 정도 1분 1분씩 옆에 분하고 좀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또 어떤 또 생각들 드는지 잠깐 한 2분 3분 정도 잠깐 나눠보는 시간 갖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어색함도 좀 풀 겸. 그래서 옆에 혼자 계신 분은 뒤에 분이랑 세 분이서 이렇게 중독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는지. 선생님 여기 둘이서 하세요. 이 상식 무슨 중독이야? 그래요. 게으름 중독이죠? 게으름? 의외네. 나는 중독이 너무 많아. 첫째, 노는 게 없는 둘째, 음악 듣는 중독. 옛날에 많이 끊었죠. 술, 이 살면서 중독이 너무 많아요. 네, 한 30초 정도. 네, 더 하겠습니다. 30초.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뭡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예, 정리할까요? 네네. 자, 저 볼까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선생님들 자유롭게 얘기 나눠보시면 돼요. 이 시간에는 막 저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같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중독하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나누셔도 되고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와닿는지를 한번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 나누시기 싶으신 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시면 네, 듣겠습니다. 일어서지 않아도 되죠? 그럼요. 네네. 네네. 앉으셔서 얘기하세요. 앉으셔서 얘기하세요. 앉으셔서 얘기하세요. 사실 네. 살면서 중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세요. 네. 본인이 인정을 안 하거나 네. 또 중독이라고 이제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거나. 네. 근데 중독이 많아요. 잠시만요. 선생님들 여기 말씀하실 때 집중하세요. 다른 얘기 하려고. 네, 들으세요. 이야기하세요. 네. 근데 남이 그게 중독이라 그러면 기분부터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데 근데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중독이구나.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네. 근데 꼭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네네. 신뢰가 안 되면 한두 개
이렇게 예시로 노는 거 첫째. 예, 너무 막 노는 거. 노는 게 제 동생 중에 뽀로로가 있거든요. 네, 네. 노는 게 너무 좋아요. 노는 게 좋고 두 번째 여자가 너무 좋은데 잠시만요. 이거 녹음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여자가 없어. 그러시구나. 네네. 세 번째 두 개만 얘기해요. 두 개만. 네, 맞아요. 여기까지. 네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네, 잘하셨어요. 좋아요. 자, 또 다른 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중독하면 딱 마음에 와닿는지, 또 이렇게 어떤 생각들 드는지 또 자유롭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네. 중독이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 좀 뭐 한정돼 있었는데 뭐 알코올 중독, 네네네. 그다음에 뭐 네. 마약 중독 네. 한정돼 있는데 요즘은 중독의 그 범위가 억수로 많이 넓어져가지고 네. 중독도 뭐 많아진 것 같고 중독도 네, 네. 많아진 것 같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좀 그죠. 이제 중독이라는 단어가 그죠. 이제 누구한테만 네. 쓰는 게 아니고 모든 네. 사람들한테 이제 모든 게 중독이 적용되는 듯한 그죠. 느낌이 좀.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잘 나누셨어요. 맞아요. 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진 그런 느낌들이 있죠. 자, 이제 제가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범위가 넓어지고 우리가 다 중독이 한두 개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피부를 막 엄청 절실하게 와닿는 느낌이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중독 딱 하면, 물론 제가 중독에 관련된 많은 강의도 하고, 돕고, 공동체도 하지만, 중독이라는 얘기를 누가 딱 하면, 제가 그렇게 사람들하고 지냄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리감이 있는 느낌이 있고, 나와는 좀 다른 얘기 같은 생각이 좀 들 때가 많더라고요. 이제 서울역에서도 이제 제가 오고, 또 부산역에서 오는데, 이제 서울역도 그렇고 부산역에서도 그렇고 이제 거기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 한두 분 계신데 이게 술을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계시는데 중독하면 막 그런 분들만 생각할 것 같고 나랑은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이런 느낌들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거로 좀 축소해서 해야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좀 더 얘기 나눠보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청소년들의 이제 부모님들이나 또는 가서 이제 가르치실 분들, 이런 분들이실까요? 네, 가르치고 계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거나 어쨌든 청소년들을 맡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는 걸까요? 네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에 좀 한정돼서 또 그들에게 좀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가지고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청소년들에게 최근에 꼭 뭐 중독의 이슈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의 요새 최근에 문제가 뭔 것 같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뭔 것 같다. 이게 진짜 문제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둘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청소년들의 최근에 가장 문제 딱 뽑으라면 한두 가지 뭘 뽑을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각계 전문가님들 또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 교회학교 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좀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짝지어서 한 2분 정도 1분 이게 문제다.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일 분 정도 남았습니다.
맞아, 더러운 귀신부터 있는데.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때랑 자, 한 팀당 하나씩 정해보세요. 한 팀당, 한 대화 그룹당 하나씩. 이게 제일 문제다, 하나씩. 네. 길거리에서 중고등학교 손잡고 가는 거 봐봤지? 스킨십 하는 거. 근데 우리 때는 여자친구가 얘기하면은 애들이 지금 너무 본인이 생각. 네, 10초, 5초, 그러니까 3초, 2초, 1초. 자, 좋습니다. 자, 우리 각 팀 한번 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팀에서 봤을 때는 이건 것 같다. 그리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네, 길게는. 네, 선생님. 뽀로로 선생님. 조용히 해주세요. 자, 이제. 팀별로. 자, 이제 이제 뭐가 우리 팀은 뭔 것 같다. 왜냐하면 근데 길게는 시간 못 드려요. 그래서 한 뭐 30초 안짝으로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우리 첫 번째 팀부터. 네, 어떤? 예. 네. 조금 네, 자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어 사용을 네. 자제하면서 할까요? 아니면 직설적으로? 어떻게 원하세요? 직접적으로 해서. 직설적으로,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끊을 수 있어요, 선생님. 네, 제가 중간에 끊을 수도 있습니다. 팀에서 얘기 나온 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핸드폰 유튜브 정도. 네. 저도 중독이라는. 네. 두 번째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이 이성 간의 교제나 이런 게 너무 개방돼 있다. 개방돼 있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막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걔네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네. 그 외국 같은데 영화 보면 막 초등학생도 막 네, 맞습니다. 애들이 그런 사고를 좀 갖고 있는데 네. 그럼 그게 중독이냐? 네. 그냥 자연스럽게 네. 만나는 건 중독이 아닌데 네. 거기서 좀 선을 넘어가면 네. 미디어에서도 뭐 고리형 파일을 하면서 자꾸 예를 들어 맞아요. 직설적으로 맞아요. 얘기하면 뭐 네. 그 스킨십을 넘어선 어머선. 그런 좋습니다. 그런 행위가 네. 이제 중독으로 가는. 왜냐면 가는.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너무 네. 재밌잖아요.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중독을 갖다가 애들에게 강요시키는 게 아닌가 미디어. 그렇죠. 이거 네.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제 그 큰 딸도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이제 성년이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빼고 그 연애한 사람들은 다 관계를 해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애한 사람들이요. 네, 연애한 사람들 한 반에 뭐 3분의 1 이렇게 되면, 왜 놀라시죠? 실제 이 정도 비율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팀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공감이 되죠, 사실. 또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팀도. 쭉쭉 얘기하세요. 네. 유경자 씨 오세요. 네. 선생님 얘기하세요, 대표님. 네. 우리가 다른 분이 말씀하세요. 잘 못 들었어요. 당근이라고? 아니, 우리 본인 말고 아이들. 그래서 어떻게 좀 해설을 해줄 수 있나요? 당근? 해설.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나름 그 쇼핑 중독인데 저 같은 경우도 당근에서 그래 내 물건 안 쓰는 걸 딱 정리 판다는 그거라고 하긴 해서 정리가 되는데 나도 모르게 또 사더라고요. 정리를 하려고 팔았는데 또 사요. 또 다른 거를. 좋습니다. 그 당근, 먹는 당근 아니고.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 또 다른 팀 들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다 한번 들어볼게요. 짧게. 자, 우리 여기 이 팀. 자. 이제 쇼핑 중독하는 게 생각나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려서부터 화장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올영, 예, 약자로. 물건을 사는 양이 네. 그 아이들이 돈이 생기면 네.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 계열의 어떤 물건들을 네, 지나치게 많이 사면서 네, 자기를 감추는? 꾸미는 게 아. 아니고 오히려 감추는? 네, 네, 민낯을 드러내기를 네, 네, 힘들어하는 네. 이것도 하나의 중독의 아. 모습이 아닐까. 아, 그렇죠. 요새 올리브영 가서 엄청 사갖고 오더라고요. 그죠? 이제 화장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발표 잘하셨습니다. 네네네. 또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팀. 이쪽 팀 한번 들어볼까요? 이쪽 팀. 여기, 예, 한 분이 대표로. 패스도 있어요? 예, 하세요. 네네. 어느, 예. 네네, 네네. 게임 중독. 아, 게임. 네, 게임. 게임이 이제 예전에 저희 시대에는 오락실 가서 아, 네네. 그죠. 스트리트 파이터. 네네. 너무 돈도 안 들고 네네. 그리고 네. 다 은밀하게 할 수 있고 네네. 서로 들도 할 수 있고 네네. 네. 여기 한번 내려주시면 저도 예전에 오락실 중독 아, 네네. 네. 아, 그렇죠. 게임 요새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게임이 요새는 이제 이 마이크를 끼고 해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 아세요? 예, 그래서 이게 정서적인 게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 몰입도가 굉장히 높고 예, 끊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재산이라는 걸 축적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재산도, 돈도 벌 수 있고. 예전 이러니까. 가난에 계속 네. 관리를 해줘야 돼서 그 너무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밤에 이거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네네. 8시간 하고 아, 잠깐 쉬었다가 네. 공부하러 가고 아, 성적은 탑 권위. 네. 이게 이제, 그죠? 그래서 서울대에서 입학한 사람들한테 하루에 핸드폰 몇 시간 했냐고, 그 게임이랑 요거 몇 시간 했냐고 물어봤는데 몇 시간 나왔을 것 같아요? 몇 분? 서울대 간 사람들. 4시간?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은 꼬박꼬박 했대요. 그거를 절제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게임도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네, 좋습니다. 한 팀만 더 들어볼까요? 다는 못 듣고 시간상. 뒤에 쪽에. 어디? 예, 한 팀 하시겠어요? 그럼 저희는 애들 문제가 네네. 꿈이 없다. 꿈이 없다는 거. 그게 제일 문제다. 예. 부연 설명도 좀. 요새 애들 물어보면 네. 본인이 뭘 잘하는지 잘 모르고 네네. 어차피 힐조선이기 때문에 네네. 뭘 할 수가 없다. 네네. 그리고 요새 애들은 또 뉴스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은 애들 되게 많고 네네. 이런 경제 도시에서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아, 네네.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잠깐 내게는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녹음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얘기를 안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네네네, 좋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또 그런 게 좀 약간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 큰애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이민 가겠다고 난리를 폈던 적이 있었어요. 결국 못 갔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쭉 얘기 들어봤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잘 몰랐던 거, 제가 몰랐는데, 당근 중독 이런 거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마음에 딱 와닿네요, 저도.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가 요 얘기들을 쭉 하나로 모아서 한 주제로 가면 좋겠는데, 아마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직감적으로 아실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의 이미 너무나 문제가 너무나 기본이 돼가지고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알고 있는 어려움과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죠? 어떤 거죠? 흡연, 또 핸드폰 문제, 또는 미디어 문제, 여기에 게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가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돕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중독이라는 큰 원리를 나누기 위해서 이걸 막 중독이 이렇게 하면 너무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중독에 대한 부분의 원리를 같이 발견하는 거로 그렇게 좀 와닿도록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과 미디어, 핸드폰 이렇게 좀 한정지어서 얘기하면서 좀 퍼져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저와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는 건데 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에 거르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세요. 그죠? 중간에 거르지 마시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이거 얘기해도 괜찮을까? 그래서 좋았어요. 오늘 당근 중독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거르지 말고 아셨죠? 거르지 말고 스킨십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거르지 말고 얘기하세요. 자, 이제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그냥 좀 우리의 생각할 거리를 가질 겸 해서 제가 좀 반문 겸 또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자유롭게 저한테 답변하시고 서로 얘기 나누시고 또 토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이나 게임 또는 뭐 미디어 또는 뭐 인터넷 핸드폰도 한정지어서 핸드폰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이 시대의 이 필수품이고 다들 하는데 내가 청소년이고 지금 뭐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또는 뭐 초등학생일 수 있지만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 핸드폰이나 미디어, 인터넷, 핸드폰 이거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면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도 이제 자녀에게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마지막까지 보루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3년인가를 이제 저희가 버텼는데 들켰어요. 우리가 아내랑 나랑 집에서 핸드폰 하다가 그건 뭐야? 그랬더니 와이파이가 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죠. 엄마, 아빠, 이거 하면 안 돼? 왜 안 되죠? 자유롭게 하면 막 난리잖아요. 사실 문제라고 얘기하고 이거 교육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도 당장 가서 이것에 대해서 막 나누고 교회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 아이들이 우리한테 묻는 거죠. 왜 안 돼요? 그냥 자유롭게 하면 안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 자유롭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살짝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요? 답은 같이 답이요? 답은 얼개만 있고 답은 없고 그냥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얘기가 거의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답을 맞춘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들어보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여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군가 나눌 때 그분을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저는 이 소중한 강의를 네네. 그러니까 교회 친구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제가 녹음을 해도 되나요? 녹음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돼요. 녹화 중이긴 한데, 네네네,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안 돼요? 자유롭게. 절제가 안 돼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이유가? 절제가. 좀 풀어서 좀 들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자, 우리 살짝 이렇게 몸도 돌려가지고 얼굴 보시고. 자,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절제가 안 돼서 어떤 의미죠? 맥락을. 이걸 한번 빠지고 나면은 계속 나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엄마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해야 되는데 해서 얼른 끄기긴 하는데 그래도 또 시간 나면은 딱 보는 거 보면 이게 엄청나게 절제가 안 되는 그런 게 있구나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절제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데 하물며 애들은 더 그게 절제가 힘든 본인들은 애들은 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먹는 거 해주지 잠깐 다 제공해주지 뭐 해주잖아요. 선택해서 해서 이거를 굳이 하루 종일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제재를 시키면 폭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선을 넘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절제 안 되면 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절제가 안 돼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좋습니다. 자, 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또 다른 의견 얘기하셔도 되고 좀 자유롭게 얘기 듣겠습니다. 자, 네. 친구가 필요 없어요. 아, 어떤 의미일까요? 친구가 필요 없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심심해지면 네네. 이 사람 없나 이렇게 찾게 되는데 네네. 심심해질 때 핸드폰에 재밌는 거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 사람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네네. 근데 이게 아이들의 정서하는 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정서, 그죠? 이제 친구들이 없고 점점 이제 고립되겠고, 이렇게, 그죠? 이제 점점, 그죠? 핸드폰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좋습니다. 이 또 얘기하셔도 되고, 또 얘기하셔도 되고, 예, 우리 먼저 이렇게, 예, 됐습니다.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애들이 생각할 시간이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입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달돼야 될 시기에 네. 발달이 안 되고 애들이 이제 그냥 즉각 반응하는 애들로 생각할 힘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죠? 이렇게 전두엽 발달 시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건 뭐죠? 어떤 의미죠?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그게 필요 없이 그냥 보는 대로 바로 그냥 입력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생각하는 힘이 잃어버리고, 네. 이렇게 뭔가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보면 바로. 그렇죠. 책은 읽으면 글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입력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작은 딸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일주일 안 했더니 책을 읽는 속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 핸드폰 할 때는 이거 책 읽는 거에 생각이 안 돌아간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물으면 이렇게 생각해봐. 애들이 수업 시간에 너무 힘들어한다는 맞아요. 이게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고 생각하는 이 습관이나 경험이 없어서 점점 줄어드니까 그 질문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맞아요. 되게 와닿네요. 그죠? 요새 AI 혹시 써보신 분 있으세요? 챗 GPT로 인해 그 생각하지 않는 게 가속도된 거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니까 한 번 쓰면 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네, 좋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다. 들어볼까요? 네. 예, 일단 청소년들의 그 시기에 해야 할 과업이 있는데 그게 공부잖아요. 네네. 운영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하여튼 학생 청소년들의 과업은 공부고 자기 자신의 이제 미래를 그걸로 인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하는 그 시기에 이제 이 핸드폰을 한다는 그 자체는 핸드폰을 하고 이제 뭐 이제 학업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핸드폰을 함으로써 공부도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의 그 생각이 공부보다는 계속 이제 핸드폰을 하고 싶다 그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고 뇌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미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애들이 미래가 없다는 게 핸드폰만 하니까 자기 자신이 뭘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없으니까 그것도 좀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이제 저도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답안지는 아니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같이 토론해야겠다 생각하면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거는 나만 알겠지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하셔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 제가 이제 새벽 한 6시 이렇게쯤에 지하철 타고 오는데 이제 서울에 거의 사람들이 꽉 있더라고요. 다 앉아 있고요. 이제 거짓말 안 하고 몇 명 빼고 다 핸드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소 같으면 제가 눈여겨 안 봤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좀 눈여겨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옆에서 도대체 뭘 보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축구를 엄청 진짜 몰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꽂고서. 근데 이제 지루한 거죠. 이게 보다가. 그러니까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핸드폰으로 검색을 막 하면서 또 뉴스 기사를 막 축구에 관련된 거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리고 KTX 탔을 때는 그 앞에 분이 장기를 막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항발을 닫으시더라고요. 나 피곤해가지고 깼는데 막 또 장기 하시고 게임 바꿔가지고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드는 질문 이거거든요. 아니 성인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아니 왜 애들한테는 안 된다 그러나? 라는 질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질문에 대해 딱 섰을 때 제가 했던 생각도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는 학창 시절에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그러는 사이에 친구 관계도 있고 꿈도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들이 뭐 학교에 가셔서든 학부모님들이든 아니면 또 다른 교사분들을 이제 지도하고 교육하시고 또는 자녀들 양육하실 텐데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핸드폰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마음이 시원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라는 게 딱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자유롭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요, 네네, 얘기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네. 어른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항상 옳은 말. 네.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말을 해주게 되거든요. 네네. 그게 정답이기도 하고. 네네. 아이들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네네. 그게 이제 노땅들 얘기, 네네. 진부한 얘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좀 이 자극적이고 뭐 폭발적인 그런 얘기를 해줘서 애들이 얘 놀랍게 어떻게 그렇게 저희 작은 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저희 작은 딸이 제가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데 이렇게 핸드폰이나 중독 때문에 강의 가면 아빠 정말 끔찍스러울 정도로 무서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들어. 자기도 이제 그런 걸 들을 때 자극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런 전법을 쓰진 않고 그들의 자존감과 그런 것들을 상하지 않으면서 우회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도 효과적이긴 할 겁니다. 예, 아니, 저기가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런 건 없을까? 제 생각도 그거 틀린데 충격적인 요소가 하나. 중국 애들이 그 나라에서 막더라고요. 핸드폰을 절대 못 하도록. 저희 오빠 학생이 7살에 돼서 중국을 넘어갔거든요. 엄마가 은행 직원이어가지고. 중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많이 이렇게 자리 잡고, 그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부동산 우리나라 거 막 사고 그러잖아요. 뭔가 그 전에 무슨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 은행 직원들이 막 넘어간 거예요. 한국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뭐 기업은행 다니시는 분들이 넘어가서 세팅을 딱 하더니 한 2년 딱 흘리니까 막 이런 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 자녀가 갔어요. 그 자녀가 엄마랑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엄마 옆에 가서 이제 국제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방학 때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그 부동산 그 학교 분위기는 어떻고 중국 분위기는 어때? 물어보면 똑똑한 애라서 설명을 하거든요. 주니어들은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엄청나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는 우리 불방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봐봐, 중국 애들은 못해.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더 나쁜 놈들. 그러니까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학생들은 못하게 확 막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게 되니까 중국은 위에서 이렇게 정책으로 딱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외국에서는 이 심각성을 알아서 이제 차단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우리는 공권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계로 이제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핸드폰에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여기요. 9시까지만 하고 내려놓고 밤 9시까지 딱 하고 내려놓고 엄마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딱 내려놓고 들어가서 딱 자는 거로 이렇게 하고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고 어머니 핸드폰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가져가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바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또 어떤 거 원하세요, 어머님들?
선생님들, 예, 듣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최대한 그거 하려고 6학년까지 그냥 이렇게 통화만 되는 걸로. 아, 박수! 우리 박수 대단하신 거예요. 박수. 존경합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아, 그때 푸셨구나. 그때 네네. 이제 학교를 안 가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공지를 카톡에다가 그죠. 그게 어렵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사는 거예요. 근데 네네. 집에 이제 없다가 쓰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때는 폰을 1시간만 하루에 네네. 이제 그래줬는데 그때는 1시간도 감지덕진데 이게 읽기 시작하니까 이제 고2거든요.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읽는 순간부터 부모도 이게 절자기가 안 쉬운 게 이제 얘가 늦게 자주 노니까 게임도 뭐든 다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못하니까 게임어도 안 끼워주거나 끼워줘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죠. 저 좋아요. 같은 경우는 네. 같은 얘기인데 네네. 저는 그 잠시만요. 우리 얘기 나눌 때 집중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회사에서 네. 핸드폰을 출퇴근을 찍어요. 네네.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회사에서 공지가 날라. 그죠. 핸드폰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다가 네. 이상하게 또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 어른도 어렵다. 자, 우리 계속해서 그럼 어떤 거 원하세요? 자, 이제 어떤 거? 일단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 원하세요? 핸드폰을 네.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아이들의 폰이 지금 스마트폰이잖아요. 네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용을 하니까 네네. 내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진짜 교육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과제를 좀 내고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 시간이 과제를 사용하는 시간이 좀 되도록. 아, 그렇게. 핸드폰은 핸드폰은 과제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이 핸드폰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한테 뭔가를 좀 크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그걸 활용하는 것들을 과제로 내어서 핸드폰의 부정적인 사용법 말고 이제 부정적인 어떤 사용법을 아이들이 좀 더 넓게 알 수 있도록 하면 그죠. 핸드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죠.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에 좀 더 논의를 이어가 볼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우리 머리를 계속 쓰고 계시죠? 그래서 듣기만 하고 계시면 여기 참여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머리를 계속 쓰시면서 나의 생각도 하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고.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 같아요. 청소년 시기에 이 핸드폰을 딱 내가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하고 그리고 그 시간만 딱 하고 이제 나머지는 자유롭게 다른 일들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기로 했던 뭐 뉴스면 뉴스, 뭐 게임이면 게임 그거만 딱 하고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그거만 하고 이제 거기서 딱 멈추고 이제 멈추는 거. 요게 우리가 원하는 걸까요? 요거만 하면 괜찮을까요? 요 정도만 해줘도 괜찮을까요? 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하루에 나는 뭐 2시간 하겠으면 7시부터 9시까지 딱 하고 이렇게 반납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것도 이렇게 뭐 몇 개 정해가지고 그거 이상은 이제 넘어가지 않고 뭐 사이트도 요런 거 이렇게 게임도 요런 거 넘어가지 않고 요런 거를 이제 이 정도만 하면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뭐 공부도 그렇고 꿈도 찾아가고 관계도 이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에 공동의 목표가 괜찮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동의가 되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죠? 이거 하면 되잖아요. 우리 하면 되는데 자, 질문 왜 안 될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자, 중독은 너무 그냥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내뱉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왜 안 되는지. 자, 잠시만요. 선생님, 발표 중독. 발표 농담이에요. 자, 이제 잘했어요. 자, 이제 이 시간에 왜 안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들 얘기하고 싶으실 거야, 아마. 그죠? 근데 이제 또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요거 상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둘 이렇게 해서 왜 안 될까요? 선생님들 한번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안 될까요? 네. 이렇게 그 세 분, 이렇게, 이렇게 두 분. 자, 선생님 세 분, 저쪽에 뒤에 세 분, 네, 이렇게. 선생님.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1분. (30초) 10초 5초 자, 앞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각 팀에서 한번 나눠보겠어요. 각 팀에서. 자, 이제 팀에서. 자, 우리가 자, 이제 어떤 팀이 발표하면 고개를 이렇게 지그시,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지그시 한번 쳐다봐 주시면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우리 이제 원하시는 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네. 왜 끊지 못할까 보고. 네. 자, 우리 지그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왜 끊지 못할까? 우리 아이들 딱 시간만 딱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할까? 네.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재밌으니까. 아, 첫째 재밌으니까 부연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재밌잖아요. 아니 얼마나 재밌어요. 별게 다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부연 설명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재밌다. 네. 세상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렇죠. 또 둘째. 뭐였지? 둘째는 또래 집단에서. 또래 집단에서 남은 하는데 나 안 하면 소외되니까. 그게 있겠네요. 그거 크겠네요. 셋째, 허전한데 채워줄 게 마땅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안에서 뭐 이렇게 막 춤을 출 수도 없고 지하철 안에서 뭐 연설할 수도 없는데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면 그냥 심심한 그 시간에 그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죠. 심심한. 그러니까 허전함을 다른 거 건전한 무슨 교제나 건전한 뭐 취미, 여가 이게 아니고 이게 잡아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재밌으니까 남들 하는데 나 안 하면 이상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허전하니까. 네 번째도 있어요. 네 번째도. 네 번째는 약간 음모론인데. 이 핸드폰을 만드는 업계가 핸드폰 안에 전자파 이상한 전자파 좋습니다. 뇌를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팀. 자, 또 듣겠습니다. 앞팀. 네. 저는 애들이 핸드폰만큼 재밌는 게 있으면, 더 재밌는 게 있으면 재밌는 걸 할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 애가 방학 때문에 캠프를 가는데 그 그러세요? 못 와요. 20일 동안. 아 그래요? 20일 20일 캠프가 동안 있어요? 조장부터 시스템 자체가 얘들을 재미있게 정신없게 하니까 핸드폰 생각 자체가 안 해도 될 만큼 안 찾아도 되게끔 이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아들이 돌 때 TV 중독이에요. 아 그래요? 이렇게 네. 자다가 깼는데 TV가 안 틀어졌으면 새벽 3시 일어나서 TV 틀어졌고 그래가지고 이거 네네. 심각하구나 싶어서 네네. 제가 이사를 하면서 TV를 없으니까 네. 이 집은 없는 집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받아들이는 대신에 제가 책을 읽어주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얘가 재밌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러니까 네. 책이랑 장난감. 근데 책을 얘가 글을 못 읽을 때니까 가져오면 이제 제가 목은 아파도 한 하루에 80권까지도 읽어줘요. 아 하루에요? 네. 그러니까 얘가 저절로 책이 그냥 친구가 되니까 네, 네. 초등학교 때도 그냥 다독상이든 뭐든 독서 관련 다 얘가 다 그러시구나. 근데 6학년 때부터 핸드폰에 손에 쥐어지면서 네. 책 읽는 게 다른 애보다는 읽어도 자기 기본에 있던 거보다 점점 점점 주는구나. 그러니까 지가 더 재밌어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게 학교든 사회든 가정이든 제공해줘야 얘가 여기에서 손을 뗄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왜 안 될까 하면은 이게 진짜 재밌어서. 예, 책도 재밌었는데, 그죠? 책도 재밌었는데, 그보다 더 재밌어요. 예, 더 재밌는 게 생겨가지고, 그게 어렵다. 그죠? 진짜 재밌죠, 사실. 예, 핸드폰 삼매경에 하면은. 저희도 공감이 되는 게, 저희도 TV를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없앴거든요. 그때 각 방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봐가지고 이게 맞나? 그래도 TV 앞에 있을 땐 대화라도 했는데 굉장히 지금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 좀 같은 경험 하셔서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또 들어올까? 다른 팀? 네 다른 팀. 네. 용기 있게 한 팀 더 듣겠습니다. 팀으로 말고 저희 예, 좋습니다. 개인. 제가 2010년도에 학부모 교육을 갔었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미국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엄마들이 10명 정도 네. 연기 학부모 대상으로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 하나씩 다 나눠주셨어요. 네. 아이패드 나눠주시면서 켜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아무도 못 켜시는 거예요. 네. 그때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네. 아이패드는 좀 드물죠. 그렇죠. 못 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교육, 제목도 스마트 학부모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례를 보여주는데 아이한테 갓난아기한테 스마트 이제 패드죠. 아이패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눈동자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이것을 아이들 어릴 적부터 보여주면 아이가 이게 그러니까 폰에 노출되면서 이제 SNS 인터넷 노출되면서 그게 많은 정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빨리빨리 클릭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명함을 달라고 했더니 장학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장학사님이 교육청에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한다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뭐 식당 가면 엄마들이 아이들이 방해가 되니까 폰을 주는 거예요. 네. 정말 미쳤구나. 이거 방어치는구나. 근데 자기는 망치는지 모르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노출되면서 자라면서 행동이 이제 거칠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그거는 왜? 가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왜 우리 아이는 이럴까요? 라고 하면서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1시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 이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쪽인데 왜 안 할까요? 가장 큰 거는 부모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그런 환경을 아이들 노출시켰거든요. 네. 저희 이제 한 학부모님 계신데 중학생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폰을 주셨어요. 네. 오래 버티셨네요. 오래 버티셨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폰을 보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에요. 여쭤봤어요. 잘 하고 있냐고. 처음에는 지킨 듯 하는데 지금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폰을 1시간 게임을 하는데 켜고 끄고 하는데 시간 또 들어가니까 접속하고 실제로 노는 건 30, 40분밖에 안 되니까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죠. 몰래 숨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상담을 하면서 그럼 부모님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들도 안 된다는데 아빠도 안 되고 엄마도 안 되고 할머니도 안 돼요. 그럼 다 폰을 보고 있는 상태니까 아이가 1시간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1시간은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재미있는 걸 하면 되는 건데 네. 그 재미있는 것을 부모님이 환경에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모여있는 게 사회 공동체잖아요. 네, 네. 근데 사회 공동체 전체가 네. 그런 식으로 노출돼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만 문제당 아이들이 줄어라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은 무엇이 해야 되는 거죠. 인격이잖아요. 네, 네. 부모가 먼저 선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아서 너만 선해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게 너무 많은데 네. 아이들은 분명히 여기 말씀하신 전두엽이 할 때가 된 상태에서 네. 그거 충족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문제성이 노출되는데 부모의 심각성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아이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게 좀 많이 그죠. 약간 가족 구조적인 부분들도 좀 있고 사회 분위기적인 것도 있는데 아이에게만 왜 이렇게 하면은 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공감이 돼요. 네, 어떤 다큐에서 나온 건데 아이들이 대화할 때 접두어 빼고 그러니까 연결 있죠. 전치사 빼고는 접속어 빼고는 다 욕이에요. 그래서 욕을 쓰지 않게끔 하는 교육을 시켰어요. 어느 시기 동안 아이들이 미치는 거예요. 왜? 욕 외에 근데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욕 외에 어떤 단어를 써야 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욕 대신 이런 단어를 써라. 에이 복받으러 가 이런 식으로 단어를 정해주는 거예요. 에이 문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단어지만 우리는 이제 긍정 단어를 써야 되니까 에이 축복받으러만 에이 잘 될로만 너는 크게 될 놈이야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이들이 그게 습관이 되면 대화가 달라지면서 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더 재밌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럼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로 좋습니다.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얘기 나누신 것들이 다 공감이 되죠, 그죠? 마음에 너무 와닿고요. 그래서 자, 이제 10분 저희가 쉴 건데요. 쉬고 나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시간을 가질 거냐면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왜 그런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선생님들 얘기하신 거에 대한 정리일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하는데 해결책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유가 이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정도 저희가 얘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분간 휴식하고 잠시 다시 뵙겠습니다. 일자에 뵙겠습니다. 일자 5분에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젤리베리 컬러 보는 거 아닌가? 너는 있다. 어? 10살이니까 생모는 없어. 오 아니 백모. 네,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다 시켰습니다. 자, 우리 가볼까요? 자, 우리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예. 여기 분위기 너무 좋네요. 가족 같고. 네.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젯밤부터. 초대가지고. 거짓말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서로의 이야기가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울림이 있죠, 사실. 그렇구나. 이렇게 관계도 단절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너무 재밌고, 이렇게 하는구나. 자, 이제 이번 한 시간에 저희가 할 건 이거예요. 이제 사실 중독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요걸 이제 핸드폰으로 저희가 좀 특정 지어서 저희들이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요걸 알면은 사실 중독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기본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나씩 해볼게요.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하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같이 그럼 이것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은 공동 해결책들을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리고 사실 이게 성인도 되게 요새는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성인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들 첫 번째 이유 선생님들 제일 많이 하셨던 거 뭐였어요? 재밌다. 예, 재밌다. 저는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표현으로. 예, 뭐냐면 재밌다. 네, 강력하다. 예, 강력하다. 예,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미디어 게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왜 이걸 안 돼? 너 왜 이거 못해? 예, 너 하기로 했잖아. 하면서 이제 막 싸우잖아요. 그죠? 너 이렇게 핸드폰 놓기로 했는데 왜 또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을 하고 막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강력해요, 사실. 이 핸드폰과 이 핸드폰 안의 세계와 이 미디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좀 더 범위를 줄여서 얘기해 볼게요. 일단 유튜브로 얘기를 해볼까요? 유튜브로. 예, 유튜브들 하시나요? 예, 그래서 유튜브 많이 하죠. 예, 자, 자, 유튜브랑 이제 많이 하는데, 자, 이제 이게 얼마나 강력한 플랫폼인지를 같이 나눠볼게요. 일단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들이 어디가 있죠? 하버드, 또 뭐 스탠포드,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 내노라 하는 그런 대학의 유수한 공과 출신의 사람들이, 이공계의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구글. 여기잖아요. 구글에서 유튜브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세계적인 그 석학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서 만드는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수익 시스템은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고 오래 보게 해서 이제 광고를 붙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도 유튜브 채널 이렇게 작게 하고 있는데요. 그 플랫폼 안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영상 하나가 예를 들어 10분짜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10분짜리를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정도 쭉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노선이 이렇게 10분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이게 뭐냐?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이 빨리 감기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이탈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몰입해서 보는지가 이렇게 분석해서 나와요.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은 유튜버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본인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이 이탈하는 지점에 강력한 멘트를 하고, 그리고 강력한 영상을 넣고 사진을 넣고 자르고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끝까지 보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영상을 하나 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처음엔 이렇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이거를 끝까지 유지를 해가지고 이탈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들의 목적이고, 영상 하나를 그렇게 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죠? 점점 영상이 이게 막 끊어가지고 편집하잖아요. 그게 재미없는 건 자르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렇게 뭐 유머 갑자기 던지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재미없는 것들을 잘라서 끝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딱 켜는 순간 끝까지 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볼 수 있게 하거든요.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이 연구를 하고 여기다 이제 또 재정을 주고 광고를 붙이고 또 그런 사람들 돈을 주니까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영상을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내가 저녁 9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그 연결되는 내용들이 유튜브 좀 보신 분들 알아요. 보신 분들 압니다. 자, 이제 쫙 다 봤죠? 예를 들어 내가 유럽 여행
비행기 1편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딱 다 보는 순간 옆에 쭈루루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여행 뭐 2편, 3편 그리고 막 유명 연예인의 유럽 여행지 막 쫙쫙쫙쫙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우리 분석을 한 거예요. 아, 너가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니 너가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그럼 나는 너와 이거와 관련된 뭐 만드는 사람, 또 여행지, 또 비슷한 포맷, 시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쭉 섞어가지고 그것만 쫙 뽑아서 최고로 조회수가 높은 것들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조회수에 막 2, 3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대부분 옆에 보면은 막 10만, 뭐 1만, 2만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검증된 영상들, 누가 봐도 재밌는 영상들을 쭉 깔아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쩌죠? 이제 두 번째로 클릭을 이렇게 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제가 오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캡처를 하려고 여기 뜬다. 그걸 캡처를 하려고 제가 이제 손흥민 축구 영상을 이제 클릭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1시간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캡처를 못 해가지고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만큼 강력해요. 그만큼 강력해요. 자, 이제, 요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 이제 이래도 이탈률이 있는 거예요. 10분, 뭐 5분. 이렇게 되면 이탈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연구를 했어요. 이탈을 못하게.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보신 분들. 쇼츠가 뭐냐면 짧다잖아요. 짧은 거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30초 이내였어요. 30초 이내, 지금은 1분까지인가 2분까지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 1분 내외의 영상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하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이 쇼츠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긴 영상을 하면 클릭하고 막 넘기고 막 나왔다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쇼츠는 달라요. 쇼츠는 딱 누르면 그냥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넘기고, 재미없으면 넘기고. 그럼 쭉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거잖아요. 쭉 이렇게. 이 원리가 뭐 검증된 건 아닐 수 있는데 이 원리가 이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도박할 때 이렇게 타르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 원리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더 자극적인 거로 해서 보니까 우리는 여기 클릭해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저건 찾지 않아도 재미없으면 넘기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 쇼츠로 인해서 지금은 성인들도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자, 집에 가셔서 유튜브 보시면 또 빠지실려나? 유튜브로 쇼츠 중독 한번 쳐보세요. 어린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른이에요, 다. 어른들로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강력해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간 게 뭐냐면 요새 이제 AI 나오잖아요. 예, 뭐 AI가 꼭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만 AI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로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거나 또는 뭐 게임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하는 게임들이요. 자, 이제 여기는 감정적 교류가 좀 적어요. 그렇지 않나요? 감정적 교류는 좀 적거든요. 그냥 보면서 좋다 정도고 뭐 댓글 남기는 정도여서 댓글을 이렇게 피드백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AI나 아니면 게임으로 말하면서 하는 건 달라요. 이거는 정서적인 게 들어갑니다. 선생님들 그 챗GPT나 제미나이 뭐 그런 AI로 상담 해보셨어요? 네. 상담 해보셨어요? 네. 그죠? 네, 소감? 네.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상담실을 AI가 굉장히 많이 대체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큰딸 그 방 앞에 있는데 막 앞에서 방 안에서 뭐라고 막 주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를 대고 들었는데 챗 GPT와 대화를 하는데 얘야, 내가 요새 남자친구가 나한테 좀 표정이 이상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한쪽 눈을 막 일그러지면서 내가 이렇게 했거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거를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내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지루해하는데 얘는 똑같은 말을 해도 지루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긍정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정서적인 교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서적인 교류가 되게 되면 여기서 분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저는 이제 극단이나 음모론까지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가고 싶진 않은데, 이제 이거의 극단적인 예시가 이제 뭐 챗 GPT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 해서 막 결혼식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정서적인 교류를 이거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좀 경악스러운 거니까 빼고 이렇게 정서적인 교류가 이제 굉장히 강하다. 무슨 말이냐? 이게 한번 손 대면 또 이렇게 이 문화에 젖어들면 중간에 빠져나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요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자, 이제 선생님들 자유롭게. 자, 이렇게 강력하다면, 자, 이제 보세요. 성인들도 여기에 빠져들면 정한 시간을 넘어가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이, 예, 초등학교 3학년이 유튜브를 켜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막 그런 거 보고 음식 막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막 친구들이랑 또래 집단이랑 막 얘기 나누면서 거기 막 이성도 있고 막 이러면서 얘기 나누고 자기 고민도 털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렇게 강력한 인터넷의 세계, 핸드폰의 세계를 맞닥뜨리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선생님들 얘기해 주세요. 예. 토론 아니에요. 선생님. 토론 아니고 자유롭게 얘기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손 들고 얘기하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언니, 듣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그 방학 때만 하면 캠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캠프가 그 간사들이 애들을 이렇게 케어를 되게 잘해주고 그 공동체가 네네. 만약에 여름 방학에 그 조가 형성이 되면 네네. 겨울 방학 그다음 방학 때 이 조를 깨지 않고요. 네네. 계속 1년, 2년씩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의 관계성이 깊어지더라고요. 그 남자는 남자, 여자끼리 하다 보니까 공동 관심사부터 해서 또래 집단이 되고 뭐 한 3살, 5살 정도의 형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얘들이 공동체가 조별 공동체 그러니까 한 5명 정도 네. 많지 않으니까 이제 요즘에는 줌이나 이런 걸로 다 소통이 되잖아요. 멀어도 거기는 부천이고 우리 부산인데 공동체 거기서 얘가 저녁 되면 나는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서적인 유대나 이게 건강한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되니까 얘가 저쪽에 빠질 확률들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거고 이제 저희 뭐 엄마 아빠도 좀 이제 근데 걔들만큼은 저희가 못 끼어들어요. 왜냐 또래 집단이고 저도 자기들이 잘 통하니까 우리는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도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밀어주는 쪽으로 하고 안 될 때는 이제 저희가 카페를 좋아해서 카페에 가서 보드 게임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 하고 얘가 요즘 상태가 안 좋거나 말하는 게 좀 거칠거나 아니면 왜 사춘기가 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반응을 좀 싸우니까 이제 하루 뭐 주말에 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외식을 시켜주고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카페 가서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면 그때는 수업이 좋습니다. 박수. 사춘기나 막 이럴 때는 진짜 왕처럼 대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다가도 이게 쌓이면 좀 더 커져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소통과. 그래놓고도 나중에는 엄마 미안했어라고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돌아오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우리 약간 공동체와 연결 이런 또 가족 공동체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면서 선순환으로 좀 이루어주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 앞에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알겠습니다. 저는 더 강력한 거를 어떻게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게 더 강력한가요? 아닐 수도 있는데 네네. 이 상업 이 모든 문제가 이제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그렇긴 하죠. 돈 벌려고 구글 들어가서 그렇긴 하죠. 그렇죠. 하고 그러면은 법을 확 만들어가지고 저런 거
그러니까 구글의 세금을 98%를 매기고 얘네들이 끌어가는 직원 수입이 일반 중소기업들에게 수입을 주면 이 석학대비가 안 가죠. 아, 그렇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국회의원으로. 두 번째는 네네. 더 재밌는 문화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네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 갈 때는 무조건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네네. 빵 주니까 갔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교회 그거 말고는 안 갔죠 저는. 어쨌거나 그때는 교회가 대안이었어요. 모든 네네. 사회 사업도 네네. 교회가 나서서 다 했고 네네. 빈민주제 또 뭐 어린 아이들 모아가지고 뭐 네. 교육시키고. 근데 뭐 지금이 잘 안 되니까 문제인데 네네. 그걸 다시 이렇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교회가 대안이라고. 네. 근데 이제 좀 주의할 거는 교회가 너무 재밌으면 또 안 돼. 네. 왜요? 왜냐면은 너무 재밌으면은 본질을 잃어버려요. 아. 본질과 재밌는 걸 잘 해가지고 네. 애들이 저 AI는 이제 인간이 창조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네네. 너희들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네네. 문화를 잡혀보니까 네. 교회가 어떤 대단한 뭐 이렇게 아이들이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 하여튼 그런 프로젝트 이런 걸 해가지고 하되 너무 강력하면 또 이제 본질을 놓치니 적당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대안들을 예전에 또 우리 교회 생각도 나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계속 좀 들어볼까요? 좀 더 한두 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들어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딱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 우산도 이제 꽂아버리잖아요. 네네. 핸드폰을 꽂아버리면 약간 잠금 장치 같은 거.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개발을 해서 네. 오늘 집에 왔을 때 핸드폰 사고 있어요. 팔아서 저도 유튜브에서 살짝 봤는데 저런 방법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심플하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조금 자유롭게 먹고 그냥 쉬는 거는 허락을 하되 핸드폰은 아마 밖에서도 아마 하고 들어올 거야. 주말 애들. 네네. 집에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집에 안 들어와. 일단 집어넣고 오늘 할 일이 완전히 다 끝났다. 이제 확정이가 되면 그때 이제 살짝 꺼내서 그때 딱 1시간 하고 또 그게 아이들이 계속 가지 못하도록 1시간 하면 막 울리는 거야 핸드폰에. 그리고 전기가 좀 울리는 거야. 약간 흔들리는 거야. 흔들려서 자체적으로 흔들려서 애들 못하게. 애들 재밌어 할 거야. 그러니까 재미 요소잖아요. 이거 1시간 안에 폭발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풍선 터뜨리기 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처럼 약간 그런 재미를 중간중간에 넣어주고 그러면 왜냐면 이거 너희 건강을 위해서 근데 여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 그러니까 재밌어. 그래 재밌는데 AI가 얘기해줘. 재밌는데 너 몸에 안 좋아. 너 몇 년 후에 몸이 안 좋아질 거고 몇 년 후에 그 수술할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애기들 스타일대로 그렇게 맞춰주면 애들 단순해가지고 그래도 또 오케이 해주는 거야. 자기 건강에 위해서. 그런 재밌는 요소들을 집어넣어주는 거야. 좋습니다. 네네. 유아들 저 얘기를 우리 아들이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그거 할까 하는데 자기 친구들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핸드폰 쓸 수 있을 때 이거 비밀번호 찾는 걸 막 연구한다는 그래서 결국은 또 재원점이 된다고. 자 좋습니다. 자 일단 그거가 저희 집에도 있긴 해요. 근데 거기 손가락을 넣어서 문자를 이렇게 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거 좀 보자 이렇게. 근데 효과적이긴 해요 초창기에. 좋습니다. 자 이제 맞아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선생님들 얘기가 맞아요. 다 그죠? 재미있는 거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한 거에 덧붙여서 저는 좀 대안 정도 이렇게 첨언하는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 이게 꼭 핸드폰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중독의 파트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요새 청소년 도박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 아시나요? 캄보디아의 그 사건들 있잖아요. 최근에 그 도박 때문에 생긴 거 아세요? 도박 빚이 생겨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교정시설에 가서도 그거 강의하는데 거기에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두 분의 사람이 수감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랑 주부분들이 돈을 넣기 시작하면 끊지 못한대요. 자, 이제 그럼 그 친구들이 저기 처음부터 뭐 그걸 뭐 엄청 뭐 이렇게 하냐 그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도출해 볼 수 있는 해결책 첫 번째 뭐냐면 많은 찬반의 얘기들이 있는데 필요하다. 아까 뭐 장학사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서요.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최대한 핸드폰이나 게임은 나중에 주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늦게 주는 게 근본적으로 그 해결책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제 첫 번째는 늦게 주도록 하는 거. 부모님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핸드폰을 좀 늦게 주도록 하는데 이제 3학년쯤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학교에서 그 과제나 이런 걸 핸드폰으로 제공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대안이 없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엄청 그 게임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폰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대안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최대한 좀 늦게 주도록 하는 게 이런 데 노출되지 않고 이제 좀 보호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핸드폰뿐만이 아니에요.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이런 영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약물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간 거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하는 게 맞다. 요거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예방교육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방교육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학교에서 강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만나는 부모님들, 우리는 아이들이 이미 컸지만 이제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을 둔 부모들,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게 얼마나 강력한 플랫폼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린 시절에 아이들 할 때 핸드폰을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굉장히 실수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제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강력하다. 그래서 이제 손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훈련. 그래서 이제 1시간 뭐 이렇게 훈련, 뭐 2시간 훈련해서 뭐 1시간만 하고 과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부산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서울에도 이제 그런 이제 지하철에서 어머님들이 자녀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얘기들을 종종 들으면 뭐 이렇게 1시간 하고 뭐 과제 했어? 그러면 이제 핸드폰 1시간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훈련하면서 제어를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저희 자녀도 이제 핸드폰에 대해서 좀 맡겨놨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제 가족의 밴드, 카톡방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과제를 올리고 과제를 마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같이 뛰는 훈련의 제도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절대 아이들에게 맡겨둬서는 뭐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핸드폰 막 부시고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 부모 자녀와의 갈등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뿐만 아니라 추가로 하면 되는데 요거는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왜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라고 할 때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이어서 좀 가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는 플랫폼이 강력하기도 하는데 이제 퀴즈예요. 선생님들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이런데 노출이 오랫동안 이런 플랫폼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요. 이런 플랫폼 가운데 이런 세월을 오래 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얘처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의가 없어져요. 예의가 없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맥락은? 굳이 이제 어른들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네. 이게 나를 낳아준 부모님한테는 네, 그렇지 네. 않겠지만 네네. 자기보다 뭐 이렇게 대단한 분이 아닌 이상 굳이 그분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이렇게 대화할 절제가 없다 그러면 예, 어른들한테도 좀 뭐 함부로 한다거나 반말을 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해코지를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대화 눈을 맞추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자기 또래들은 신경 쓰는데 어른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운드리 안에서만 관계하고 굳이 관계 없는데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요즘 MZ처럼. 그렇죠. MZ들의 특성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지나가는 어른들도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MZ들에게는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자기 선을 넘는다는 것을 못 견디고 그래서 대화가 조금 이렇게 깊지가 않고 다정하지가 않다 그럴까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해결이 다 되니까 또 조언할 필요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삭막해지는 그죠?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예의가 없어지고 좀 무례해지고 신경질적이 되는 약간 청소년들하고 얘기하면서 물론 옛날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겠지만 옛날에 비해 훨씬 더 그런 좀 비중이 높아지는 느낌들이 좀 느껴지세요? 그죠? 그래서 신경질 내고 그리고 말 길게 하는 거 싫어하고 막 다시 막 반복해서 물어보면 막 짜증 내고 막 갑자기 올라오려 그래. 우리 아이들. 그죠? 표정이 없고 무서워요 때로는. 핸드폰을 봐야 되는데 말을 거니까 짜증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핸드폰 자주 보면 짜증을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저희 딸 얘기인데 딸이 굉장히 시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CCC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핸드폰 볼 때 요리 유튜브를 딱 보고 있어. 그러면 좀 건드리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말 거는 제가 바보가 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왔잖아요. 봉사도 많이 하고 생활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딱 몰입하는데 가정에 와서는 그러니까 딱 그 자기 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싶고 먹을 때만. 그래서 밥 먹을 땐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야, 밥 먹을 땐 좀 그만해야 된다. 근데 왜냐면 자기도 많이 소비를 하고 왔으니 자기 스스로의 그런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왔을 때 웬만하면 놔두거든요. 그래서 식사할 때, 과일 먹을 때 부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과일을 저희 어머니 과일 계속 깎아내셨어요. 왜 자꾸 과일을 깎나 했더니 가족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퍼졌는데 아무튼 솔직히 저도 저 같아도 드라마 보고 있을 때 아이가 얘기하면 귀찮더라고요. 그럼요. 맞습니다. 몰입할 때 건드리는 거 싫어하는데 이게 핸드폰 들고 있는 시간이 장시간이 되면 이제 완전 이제 가족들과 대화를 굳이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신경 하기 전에 그죠. 우리도 그렇죠. 자, 우리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다. 약간 공감의 물결이. 저희 그 아내가 첫 번째 딸을 낼 때 병원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하고 막 아파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 장모님 또는 저희 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가서 손잡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랑 장모님이 동시에 얘야 미안하다. 우리는 대장금을 봐야겠다. 병원 로비에 가가지고 대장금을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그 딸이 지금까지 아내가 서운해하고 있어요. 대장금 뭐 이렇게 클라이막스였나봐요 그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데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자 이게 뭐냐면 마음 안에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마음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갈망감 같은 게 생겨요. 마음에. 그럼 이 갈망감이 한번 딱 자리를 잡고 생기잖아요. 이게 뭐 그 갈망감 같은 게 생기면 이제 이것은 계속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물방울을 떨어뜨리듯이 딱 하고 떨어뜨리면 그 다음에 이게 활성화돼서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해서 갈망감이 점점 커져서 멈추지를 못합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중독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보세요. 아이들이
막 저랑 밥 먹을 때, 과일 먹을 때 너무나 막 웃으면서 막 대화를 잘해요. 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영적이고 이렇게 좋은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미 이런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면서 갈망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움직여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먹방 유튜버를 하나 이제 보기 시작했다. 딱 하고 한 방울 떨어뜨려요. 그러면 갈망감이 활성화돼서 더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더 하는데 한 번 시작하면은 이게 멈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처음 이제 부모가 막던가 뭐 계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피곤해서 잠이 들거나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 1시간을 시작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갈망감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3시간에서 4시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학창 시절에 예전에는 뭐 9시, 10시에 꼬박꼬박 잤으면 핸드폰과 게임들을 하기 시작하고 이 체질이 이렇게 되게 되면 점점 늦게 자요. 그리고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자 보세요. 자, 대장금을 한참 보고 있어 클라이막스로 달리고 있는 게 중간에 말을 걸어요. 장모님 지금 가가지고 우리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멈추기가 멈출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게 극대화되면 이제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도 느껴지거든요. 이 마음이 아이들이 핸드폰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가 말을 시켰을 때 딱 그 기분이에요. 자, 이제 이게 모든 중독에 다 해당이 됩니다.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이제 얘가 도박에 중독이 돼서 성인이에요. 도박에 중독이 돼서 하는데 막 도박장에서 막 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집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내한테 막 때리면서 막 돈 내놓으라고 없으니까 막 해가지고 그 뭐 아이들 병원비로 한 거 막 끄집어내가지고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요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돈 다 잃고 그리고 막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갈망감이 좀 이제 빵 한번 터지고 나면은 또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잘하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간에서의 이거를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중독의 본질적인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끊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래야 이게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 쇼핑, 음식 뭐 이런 것들은 끊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중독은 기본적으로 끊어야 된다. 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끊어야 된다. 그리고 핸드폰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 이제 일단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해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핸드폰을 우리가 과제하려고 딱 봐도 그게 촉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뉴스 보다가 뭐 이렇게 공지사항 보다가 문자 보다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핸드폰을 해지시키고 이거는 조금 사실 극단적인 방법이긴 했는데 저희 애들이 학교가 대안학교를 보냈거든요. 이제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그 학교가 핸드폰을 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3시간을 울더라고요. 3시간을 우셨어요? 울었어요? 울었는데 저하고 남편이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근데 수은아 괜찮아. 이거 너가 울지만 엄마가 봤을 때 이거는 너한테 아주 좋은 기회야 해가지고 어쨌든 그 학교에 집어넣었어요. 네. 기숙사로 집어넣었죠. 네. 그러니까 내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한 3년을 거기에 있었거든요. 주말에 이제 와가지고 가끔씩 할 때 있었는데 스스로 나중에는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 자기가 몰래 공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 그걸 부시더라고요. 형이 군대 가면서 먹고 간 공권이 있었죠. 그거를 지가 스스로 부시고 스스로 결심을 하고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래서
좋습니다. 왜 보셨을까요? 자기 스스로 너무 힘드니까. 본인도 조절 안 되니까. 네.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아예 노출을 안 하도록.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요새 핸드폰 안 하는 학교도 이제 점점 늘어가는 거 아시죠? 굉장히 바른 방향이에요. 예, 그렇게라도 한번 제안을 해주긴 해야 돼요. 집안에서도 사실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하면 좋은데 청소년이 되면 그렇게 하기 어렵긴 해요. 그거는 거의 좀 어렵긴 한데, 자, 이렇게 이미 됐고 한 번씩 하고 멈추지 못했는, 아까 어머님이 되게 말씀 잘해주셨어요. 또 선생님도 중간에 말 거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중간에. 지금 막 불나방처럼 막 불러가는데 막 얘기했다가 욕한다고 또 막 싸우고 막, 예, 막 이렇게 본정신이 돌아올 때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선생님들이 얘기한 거에 대한 저희도 이제 그 경험과 견해로 얘기를 하면, 일단 아이들하고는 언제 대화하는 거냐면 이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얘기해 놓고 막 뭐라 한다고 신경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언제 얘기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좀 맑은 정신일 때가 있어요. 맑은 정신일 때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맑은 정신이 눈이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분 좋을 때, 이 시기에는 이때는 뭘 얘기를 해도 되겠다.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모님들에게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3발의 화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아이가 들으려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효한 화살 3발이 있어요. 이 3번 정도의 기회를 막 날리면 안 돼요. 이런 데다가. 얘야, 너 뭐 이렇게 해야지 막 하면은 나중에 닫아버립니다. 그 3발의 화살을 아껴 써야 되는데 본정신일 때, 기분 좋을 때, 무슨 얘기도 해도 될 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1대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첫 번째는 감정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좋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 너무 아니면 슬퍼, 속상해, 이런 얘기들. 그래서 감정을 나눴는데 뭐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건 타이밍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방에서 핸드폰하고 잠깐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이제 감정에 대해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부분 수긍합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났어, 또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자, 이게 효과적이에요. 자, 우리가 현대사회 체질이 바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해서 이게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화살을 쏠 때는 짧고 굵게 핵심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지 마시고 한 5분에 10분 정도로 딱 당긴 다음에 한 발을 빡 쏘는 거예요. 한 발을. 자, 이제 이제 사모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소개해 주셨던 아까 동성애 자녀를 둔 부부가 계신데 저희가 너무 막 밀착돼서 어려워서 떨궈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우리에게 3발의 화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살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적시에 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타이밍을 봅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적시에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하고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규칙에 대해서 정해보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여기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제 저희 작은 딸에게 이제 이 전략을 쓰는데, 자,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이 아이가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은, 이 아이의 인생이 망할 것 같고, 그리고 막, 우리 아이 막 도태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체질이 바뀌었는데, 막 뇌가 다 쩔어버릴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가운데서 너무 막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복병인데, 못마땅한 마음. 이게 막 마음에서 막 불불 끓면서 말은 안 하지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막 부탁하면 핸드폰도 막 제대로 조절도 못하는 아이가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막 올라오고 하거든요.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에게 3발의 화살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때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 정확한 타이밍과 해야 될 말들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정확한 타이밍을 주세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세요라고 아이를 위해서 그 타이밍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자 이제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중독자들도 사실 저희가 이렇게 좋아요. 도박 중독자, 알코올, 성도 있어요. 성도 중독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성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 처음에 이 체질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끊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 이때 언제 얘기냐면 마음이 제일 가난할 때 이때를 타이밍으로 봐요. 그래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릴 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살아보면서 이제 좌절하고 넘어지다가 계속해서 끊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 좀 가긴 했지만 제가 짧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교회 전사님이 계셨어요. 전사님이 왜 저희 교회 오셨냐면 왜 이제 돌아다니다 오셨냐면 신학교 때 같은 신학교에 목사님 사모님하고 불륜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 싱글이었고 거기 불륜이어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모님이 정신이 획가닥 돌아가지고 거기도 이제 중독이신 거죠. 성 중독, 관계 중독. 터트린 거예요, 이거를. 네, 터트려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전사님이 이제 모든 관계를 다 하고 쫓겨나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하 전세방에 이제 진짜 산 거죠, 노숙인처럼. 그래서 그때 이제 도와주었던 또 다른 신학교에 전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또 유부녀시거든요. 이분하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회복하겠다고 해서 저희 공동체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오셔서 회복 공동체 또 교회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전도사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저희 회복학교 멤버랑 또 만나가지고 그분도 남편이 변호사고 본인 학교 교사인데 불륜이 일어나서 어젯밤 11시에 전화 왔어요. 내가 그 여자가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이제 이런 분들 어떻게 돕냐? 이런 분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우리 계속 끝까지 회복하겠다면 끝까지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분들과 엮이는 것에 대해서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 했냐? 모든 중독이 똑같다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박, 마약, 약물, 또 뭐 성, 관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핸드폰은 시작을 안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 이제 아이에게 이거를 알려주고 그리고 함께 규칙을 정해서 뭐 몇 시까지 또 뭐 절제하는 기준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정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제 이런 아이들이랑 세 번째예요. 자 이제 아이들이랑 혹시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고사를 죽 쓰고 왔어요. 엄마, 아빠, 내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나 진짜 뭐 어디 대학 갈 거예요. 아니면 나 뭐가 될 거예요. 막 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네. 어떨까요?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나 핸드폰 안 할 거예요. 막 그래서 투시폰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가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까요? 폰만 꺼주세요. 네, 이거 실화인데요. 저희 작은 딸이 눈물을 막 흘려요. 엄마,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핸드폰을 내 투시폰으로 바꾸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꿨어요. 30만 원이에요, 투시폰도. 그래서 투시폰으로 바꿨어요. 이게 최소한만 하는 거로. 그러더니,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엄마, 이제 속된 말로 쪽팔려서 못 살겠어. 내가 요거 애들이랑 너무 비교가 돼. 그래가지고 다시 절제할 때니 다시 하겠어 하면서 가져갔는데 다시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살았고 이제 어떻게 됐냐? 중간에 너 이거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내 인생 내 마음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제가 이렇게 많이 교육을 하고도 중간에 말을 자꾸 붙여요. 저도 그래가지고 좀 그런 상황이어서 다시 이제 잘 얘기를 해서 이제 투시폰 다시 바꿨고 이제
같이 이제 카톡방에서 시간 정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질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왜 다시 하는 걸까요? 네, 선생님들의 생각 어떤 걸까요? 뇌에 각인된 것이 지워지지 않아서 그렇지. 네, 좋습니다. 저희가 언제 만났던 적이 있었나요? 뭔가 통하는데요? 자, 박수. 네, 좋아요. 네. 자, 이제 기억해 볼까요? 저 어린 시절에 좋았던 추억 한번 떠올려 볼까요? 좋았던 추억.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네. 어떤? 네, 기억나시는 거 다 있으시죠? 그죠, 우리가?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친구가 줘서 먹었던 그 크림이 듬뿍 담긴 그 크림빵을 한 입 딱 물었던 그 순간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 빵집에 가면은 맛있는 빵들, 비싼 빵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비싼 빵들 안 짓고 전 크림빵을 짓고 가요. 그래서 막 놀림도 받아요. 아, 막 아직도 애기냐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왜냐?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죠? 하다못해 크림빵도 이렇게 좋으면 평생을 기억에 남고 내 행동에 미치는데 이 미디어는 얼마나 강력해요. 예, 거기서 막 때리는 거죠. 막 재밌는 또 자극적인 멘트들을 최대한 인간의 심리를 분석해가지고 최고로 자극적인 말들과 장면들과 영상들을 딱딱 꽂아가지고 한 것이 머리에 팍팍 박히는데 이게 언제? 미취학 때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딱딱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뇌에 각인이 됩니다. 뇌에 각인이 되고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건 잊혀지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강렬하게 뇌 기억에 각인이 된 거는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다시요. 한번 뇌에 각인이 된 거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어제 아내가 옆에서 통화하는 걸 들어가지고 그 아내도 그 전도사님을 알기 때문에 아내가 어제 막 엄청 우는 거예요. 왜냐? 그 남편 변호사님을 저희가 알거든요.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너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사님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까지 욕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아픈 사람이지. 뇌에 강렬한 기억이 각인이 돼서 사실 그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병리적인 걸로 넘어갑니다. 병리적인 거. 자, 이제 기억에 각인이 된 거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핸드폰으로 이제 돌아가면 핸드폰에서 이제 각인이 딱 되잖아요. 그럼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하철에서 무료할 때 지루함을 지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지하철 타고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올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눈을 감을 수도 있고 그냥 광고를 볼 수도 있는데 핸드폰이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지루할 때 나에게 자극을 줬던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뇌는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그래서 우리는 윤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윤리가 없어요. 그 행위를 해서 어쨌든 도파민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는 우리를 교묘하게 꼬여서 결국은 하게 만듭니다. 하게. 자,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합리화. 크게 뭐라고요? 합리화예요. 자, 이제 핸드폰이랑 다른 중독이랑 섞어서 얘기할게요. 자, 도박 중독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제 이거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며칠 전에 자기가 이제 그 1000만 원을 500 해가지고 두 번의 베팅으로 그 자리에 날렸다는 거예요. 5분 만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눈앞에 자기 차가 있는데 그것도 좋은 외제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선배차가 더 좋아가지고 저거 내가 따려고 그 순간 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합리적이 아니에요. 합리적이지 않죠. 근데 그 순간에는 그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따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도박하려면 빚을 갚으려면 이걸 해가지고 도박을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벌어서 갚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순간에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 이제 핸드폰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아이가 아내에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투지폰을 바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창피해.
내가 이거 안 하면 왕따 당할지도 몰라. 근데 들어보니 학교에서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다 투지폰 쓰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그 순간에서는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막 학교 생활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사실 공부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순간에 뭐라고 머리는 합리화를 획 돌리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머리는 이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하게 만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수고했잖아. 야, 너 좀 쉴 수 있잖아. 너 조절할 수 있어. 안 목사님 나 뻥이야 이거. 조절할 수 있어. 그건 다른 사람들이지. 나는 중독이 아니야. 라고 하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멈추지 못합니다. 예, 합리화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비난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머리에 각인이 돼 있어요. 세 번째, 이제 합리화하고 나서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도 모르게 문자를 확인하고 있고 나 문자 하려고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뉴스 보고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뉴스만 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유튜브 보고 그냥 나는 요거 그냥 뉴스 기사 하나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예능 프로를 보고 있고 예능 1편만 보려고 했는데 2편 보고 있고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죠? 자,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습관 아닙니까? 예, 습관도 포함이 되죠. 하지만 이 생각 속에서 이 사고라는 것을 건너뛰어서 그냥 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알코올 중독자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 그 편의점에 술병 앞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데 분노 중독도 있는 것 같아요. 분노 중독으로 인해서 한번 분노가 팍 터지면 사람 때리고 막 물건 부수고 이러는 분들이 운전하다가 다 부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화내지 않아야겠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앞에서 얘기해요. 하지만 이제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뭐 중독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아무리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걸 한다. 합리화하고 또 하고 그리고 이게 고착화되고 그리고 삶의 파괴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돼서 하게 된다. 그러면 중독 초기나 중독에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병원에 이제 알코올은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도박도요. 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독자하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세요?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도박 중독자. 여기 공동체 생활하세요? 네, 저가. 그러세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10년 정도 있어 보면은 그러니까 방법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바뀌는 걸 내가 보는 게 그러세요? 믿음 생활. 믿음 생활. 영적인 문제 같습니다, 굉장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일단 더러운 귀신은 그 얘기는 잠깐 빼고. 보세요. 자, 저희가 한 5분 정도, 5분 내외, 5분,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쯤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넘어서서 이게 삶에 영향을 미치고 막 때려 부수고 막 부모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금쪽이 보면.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가족으로도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영역을 넘어섰어요. 일단 첫 번째로 간헐적으로는 외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쪽이가 막 이렇게 핸드폰에 하니까 다 차단시키고 뭐 이렇게 병원 치료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관이나 공동체 이런 식으로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 가거나 여기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기관에 연락을 하거나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해서 이제 또래 집단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교육도 하고 이제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거 외부의 도움 받고 한다고 될까요? 근본적으로 안 돼요. 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방법밖에 답이 없어요. 영적인 방법밖에 답이 없어요. 도박 어떻게 끊어요? 술 어떻게 끊어요? 약물 어떻게 끊어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그쵸.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성중독이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성중독으로서의 동성애도 영적인 프로그램으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프로그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원리들 가운데 뭐냐면 첫 번째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삶을 맡길게요. 맞아요. 그리고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 주시고 힘 주세요라는 영적인 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독은 영적인 지혜와 힘 말고는 끊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중독을 끊는 12단계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도 쓰는데 일반 국가기관에서도 쓰거든요. 그리고 백과사전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영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자, 저희 중독자들 다 이렇게 뒀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드리도록 하고 지혜와 힘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재발이 잦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으로 저희들 올곧게 돕고 있어요.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들으셨는지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 좀 드시죠. 나도 저기로 가고 있구나. 아, 네. 자, 사실 성인들도 이런 게 많이 있고 또 중독의 원리들도 많이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일단 핸드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먼저 좀 이제 저의 얘기를 할까요? 네, 저 얘기는 좀 여성분들이 많아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저 이제 성중독이에요. 그리고 성중독이 병입니다. 근데 끊고 싶은데 끊지를 못해요. 예,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끊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결혼을 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업소를 다녔어요. 그리고 끊을 수가 없어서 자살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했더니 나중에 알게 된 게 이거 완전히 끊어야 되는구나. 핸드폰, 미디어, 뭐 야동 이런 거 다 끊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끊는다고 하는데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내가 기억하는구나. 합리하고 자꾸 무의식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모임 생활하고 사람들하고 막 같이 어울리고 으쌰으쌰 하면 끊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호주에 있는 제이슨이라는 한 멤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외국인인데 뭐라고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너 봐봐. 교본에 영적 체험 이외에 장기 절제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 영적 체험 이외에는 장기 절제 할 수 없다. 라고 문자 하나 보냈어요. 그때 제가 이거 영적인 방법 이해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내 안에 청소들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때부터 한 걸음씩 절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각서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다시 재발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주고 그리고 나는 집을 나간다. 아내에 대한 양육권도 내가 찾으려는데 못 찾겠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재발하지 않고 절제하게 되었고 알코올, 약물, 성중독을 위한 동성애 그리고 핸드폰, 미디어에 대한 중독자들을 도우면서 똑같은 사례에서의 성공들을 맛봐서 지금 30명 정도가 중독자 가족들이 같이 온오프라인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까? 공동체 온라인으로 저희 하는 거라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공동체 생활 꼭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독이 이 시대에 뒤덮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예방 교육이 중요하니 교육적인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를 잃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교육에선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중독자들과 가족들을 아픈 사람으로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가는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게 잘 됐죠. 저도 다시 한번 또 하면서 나도 중독에 스마트폰 중독에 그러면서 진지하게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참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 같이 나누니까 드릴게요. 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